주코노미TV 주코 허란 기자입니다. 요즘 재택근무를 하는 직장인들이 증가하고 학생들은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이런 변화 속에서 사스 기업들의 실적이 쭉쭉 성장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즉 소프트웨어 구독 기반 회사들이죠. 오늘은 포토샵과 PDF 문서로 너무나 익숙한 기업 어도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에 위치한 어도비는 1982년 말 포토샵 회사로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컴퓨터로 출판을 하기 위해 이런 툴을 제공하는 회사였죠.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밸류를 받는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회사가 됐습니다. 창작자를 위한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하는데 투자를 아끼지 않은 덕분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의 다음 10년을 책임질 사업은 마케팅과 이커머스라고 하네요. 주코와 함께 어도비의 디지털 전환 스토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주가부터 보실까요? 어도비 주가는 9월 초 최고점인 536달러를 돌파한 이후 9월 21일 현재 475달러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빅테크주 조정에 따라 15일 실적 발표 이후 주가는 다시 옆으로 기고 있고요.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애널리스트 목표가는 최저 410달러에서 최고 600달러입니다. 핀비즈에 따르면 9월 들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애널리스트 목표가가 줄줄이 상향 조정됐는데요. 520달러에서 600달러 선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6, 7, 8월 기준 2020 회계연도 3분기 매출은 32억 달러로 전년 대비 14% 성장했습니다. 역대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지만 매출 성장률만 놓고 본다면 연간 25% 성장을 구가하던 2018년에 비해 성장세는 둔화된 상태입니다. 3분기가 전통적으로 비수기이지만 신규 계약과 계약갱신이 증가하면서 RPO, 잔여 계약 가치는 전년 대비 18% 증가한 10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분기보다도 4%포인트 상승한 수준이고요. 영업이익률 역시 사상 최고 수준인 43%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자 22,000여 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재택근무로 전환하면서 출장비와 시설 운영비가 감소한 덕분입니다. 어도비를 긍정적으로 보는 분석가들은 강력한 캐시플로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3분기 운영 현금 흐름은 역대 최고치인 14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어도비의 장기 부채는 41억 달러 수준, 자산은 216억 달러로 전체 부채 비율은 0.19에 그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핵심 사업 모델을 살펴보실까요? 첫 번째 BM은 디지털 미디어입니다. 디지털 미디어는 어도비 매출의 69%를 차지하고 있는 핵심 사업입니다.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이미지 동영상 편집 툴을 제공하는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가 58%, 전자문서 솔루션을 제공하는 다큐멘트 클라우드가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도비의 미래 먹거리로 불리는 디지털 익스피리언스 사업이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선 디지털 미디어를 살펴보면 팬데믹 상황에서 매출 성장세가 두드러졌는데요.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부문 3분기 매출은 19억 6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18.6% 증가했습니다. 학생들의 이미지 동영상 편집 툴 사용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D2C 채널인 어도비닷컴 트래픽은 2분기에 이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요. 재택근무로 인해 전자문서 사용도 확산되면서 3분기 다큐멘트 클라우드 사업 매출도 22% 증가한 3.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자서명 솔루션인 어도비 사인의 경우 대기업 고객의 계약이 200% 증가하면서 다큐멘트 클라우드 매출 성장세에 도움이 됐습니다. 현재 어도비의 모든 소프트웨어는 구독 기반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도비는 2013년 기존 제품의 사용 권한을 판매하던 방식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형태의 구독 모델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500달러를 내면 영구히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판매하던 것에서 매달 몇십 달러의 서비스 이용료를 내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당장 판매 방식에서 구독 방식으로 바꾸게 되면 매출은 급감하게 됩니다. 때문에 당시 어도비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었지만 산타뉴 나라엔 CEO는 과거로 돌아가는 플랜 B는 없다며 디지털 혁신을 감행했습니다. 2015년 3분기 기준 68%에 그쳤던 구독 기반 매출 비중은 2020년 3분기 기준 93%에 이릅니다. 디지털 경제에서 구독 모델은 혁신을 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프트웨어를 혁신하지 않으면 곧바로 고객이 이탈하고 신규 고객을 모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혁신을 계속할수록 안정적인 구독률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클라우드 기반 사스 기업들이 구독 모델을 갖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세 번째 BM은 고객 경험입니다.
디지털 익스피리언스, 즉 DX라고 불리는 이 사업부는 마케팅 소프트웨어, 데이터 분석, 개인 맞춤형 콘텐츠 솔루션, 이커머스, 광고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B2C, B2B는 물론 기업과 직원 사이의 전자상거래인 B2E까지 디지털 비즈니스를 위해 필요한 모든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려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고객 경험 플랫폼 시장에서 어도비는 세일즈포스와 경쟁하고 있거든요. 재미있는 것은 이 두 회사의 출발점이 완전히 다른 회사들이라는 점입니다. 어도비는 콘텐츠로 시작을 했고 세일즈포스는 고객 정보와 데이터로 시작한 회사인데요. 이 클라우드 시장이 열리면서 데이터와 콘텐츠가 고객 경험에서 핵심 요소가 되자 두 기업 모두 이 고객 경험 시장에 빠르게 진출했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세일즈포스가 2016년 28억 달러의 디맨드웨어를 인수하면서 마케팅 커머스 클라우드 시장에 뛰어들자 어도비는 2018년 마젠토와 마케토를 잇따라 인수하며 고객 경험 분야 확장에 나섰습니다. 특히 어도비의 중소상공인용 이커머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젠토는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편하게 사진을 배열하고 세련된 글씨를 입힐 수 있는 온라인샵 툴을 제공하면서 쇼피파이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어도비는 자사의 데이터 기반 마케팅 소프트웨어인 어트리뷰션 기술도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러 채널에서 사용자의 참여를 추적하고 사용자가 머물렀거나 상호작용한 다양한 이미지와 콘텐츠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분석 기반 마케팅 도구입니다. 어도비는 이 기술을 어도비 애널리틱스라는 이름으로 고객들에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도비의 DX 사업 부문의 3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2.1% 증가하면서 이 디지털 미디어 사업보다는 저조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기업들의 광고 지출이 감소하면서 광고 클라우드 매출이 둔화된 영향이 컸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DX 사업 부문 실적이 저조해 보이지만 실제 실적 컨퍼런스 콜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어도비의 CFO인 존 머피는 앞으로 10년간 디지털 커머스 사업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마젠토를 통한 커머스 클라우드는 물론 어도비 익스피리언스 매니저 클라우드, 어도비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이 주요 매출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2022년까지 어도비 측이 내다본 총 진입시장 규모만 봐도 이 디지털 익스피리언스 매출이 얼마나 커질지가 예상되는데요. 토탈 어드레서블 마켓 규모는 익스피리언스 클라우드가 840억 달러,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는 310억 달러, 다큐멘트 클라우드는 130달러에 이릅니다. 지금까지 어도비의 주가와 핵심 BM을 살펴봤습니다. 독보적인 사업 모델을 갖고 있지만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주가 상승엔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주가는 12개월 실적 예상치 기준 P 46.6배로 최근 5년 평균 대비해서도 40% 높은 수준입니다. 단기적으로는 10월 개최될 예정인 어도비 맥스 온라인 행사에서 3D 영상, AR 편집 툴 신제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게 바로 주가에는 호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도비는 2022년이면 40주년이 되는 업력이 오래된 회사이지만 디지털 전환에 성공했다는 점은 오래 투자할 만한 회사로 매력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주코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핫한 주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